원장님, 요즘 스킨 부스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맞아야 할지 헷갈리는데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뭐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어렵고요. 왜냐면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스킨 부스터 성분이 다 다르거든요. 물론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효과적인, 다들 잘 아시는 스킨 보톡스 같은 애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분은 리쥬란이 제일 효과적인데 어떤 분은 스킨 보톡스가 더 잘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정 시술 하나를 추천하기보다는 많은 스킨 부스터들을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차례로 정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스킨 부스터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통증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킨 부스터가 정확히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스킨 부스터라고 하면 피부에 직접 주사로 유효 성분을 주입해서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시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피부에 영양제를 직접 주입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화장품은 우리 피부 표면에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킨 부스터는 아래 진피층까지 직접적인 성분을 전달하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마치 땅 위에 물을 뿌리는 것과 뿌리에 직접 물을 주는 것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킨 부스터의 주요 효과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수분 공급, 두 번째는 피부 재생과 탄력 개선,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톤과 질감 개선입니다. 물론 각각 제품마다 강조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본인의 피부 고민에 맞춰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가격이 높다고 비싸다고 좋은 시술이 아니고 나한테 잘 맞는 시술, 나한테 필요한 시술이 좋은 시술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티어별로 스킨 부스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등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C등급이 효과가 아예 없다, 받지 말아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나와 있는 다른 시술들에 비해서 효율이 살짝 떨어지거나 사람에 따라서는 이 단점을 조금 크게 느낄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C등급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주사는 물광주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물광주사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스킨 부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알루론산 성분을 피부에 직접 주사하는 스킨 부스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물광주사가 효과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수분감을 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맞고 나면은 피부가 촉촉하고 광이 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굳이 물광주사를 받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이미 너무나도 좋은 상위 호환의 시술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쥬란이나 스킨바이브, 리투오 같은 최신 스킨 부스터들이 물광주사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고 지속시간도 길기 때문에 2-3주 정도밖에 유효기간이 되지 않는 물광주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도 계속 반복이 되고 조금 번거로울 수밖에 없죠. 한번 받으실 때 가격은 저렴한 편에 속하는 스킨 부스터이기 때문에 입문용 시술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길게 봐서 가성비를 따지면 아무래도 다른 시술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스킨 부스터는요, PRP라는 주사인데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PRP 같은 경우는 본인의 혈액에서 혈소판을 추출해서 다시 우리 몸으로 주입을 하는 방식인데요. 혈소판에는 성장인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재생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PRP 단독 시술로는 그렇게 효과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줄기세포 시술의 하이 호환격인 시술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줄기세포만큼 효과가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시술을 할 때마다 우리 몸에서 체열이 필요하다는 점도 번거로운 점이죠. 피를 뽑고 다시 그거를 주입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가격도 그렇다고 저렴한 편은 아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면 다른 효과 좋은 시술을 받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B등급입니다. B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상황보다는 특정 상황이나 특정 고민이 있을 때 선택하면 좋을 시술들을 꼽아봤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킨바이브, 리바이브, 힐로웨이브 이 세 제품들입니다. 세 제품이나 소개해드린 이유는 결국은 이 세 제품이 모두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을 기반으로 한 스킨 부스터이기 때문에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을 기반으로 한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수분 공급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까지도 수분을 머금고 있을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피부에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고민을 하고 있는 극심한 속건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면 수분을 촉촉히 머금은 피부가 평상시보다 훨씬 탱탱하고 매끈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수분 공급에 특화된 스킨 부스터 시술을 받게 되면 피부가 탱탱해지면서 잔주름 개선 효과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는 효과도 빨라요. 맞고 나서 일주일 안에 바로 피부가 조금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품마다 용량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는데 이런 스킨바이브나 리바이브, 힐로웨이브가 가격 부담이 있는 제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건조함이 심하거나 특정 부위에 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베룩 스킨입니다. 주베룩 같은 경우는 모공과 탄력 개선, 흉터 개선에 특화된 시술인데요. 주베룩에 있는 PDLLA라는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게 되면서 우리 피부를 더 좋아지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모공이 넓고 처진 분들이 맞으면 모공 탄력이 개선되면서 육안으로 봤을 때 모공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탄력이 좋아지는 만큼 잔주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요. 푸석푸석하고 좀 피곤한 인상이 되기 쉬울 때 30대 직장인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술일 것 같습니다. 다만 주베룩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되지는 않고 조금 반복이 필요한데요. 보통 한 번 받을 때 3주에서 4주 정도 간격으로 최소 3번 정도는 맞으셔야 만족스러운 효과가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 생성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주베룩도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개선되는 그런 종류의 시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도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 없이 모공이나 탄력, 흉터가 고민이시라면 주베룩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등급입니다. A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시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리쥬란입니다. 우리가 스킨 부스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리쥬란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단순히 마케팅 때문이 아니라 의사들 사이에서도 리쥬란은 오랫동안 피부 재생 시술의 기준점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리쥬란의 주성분은 연어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의 핵심 역할은 피부 세포가 회복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리쥬란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맞고 나서 바로 직후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서서히 회복이 될 때 나오게 됩니다. 당장 내가 예뻐지려고 맞는 시술이 아니라 우리 피부 기본적인 바탕을 다시 세팅을 하는 시술인 거죠. 다만 시술 직후에는 리쥬란 성분으로 인한 수분감 때문에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해진 느낌을 먼저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 모공, 잔주름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씩 정리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쉽게도 리쥬란은 통증이 꽤 강한 편인데 리쥬란이 피부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압력과 팽창감 때문에 통증이 세게 느껴지는 건데요. 피부과 시술에 익숙하신 분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받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에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 중에서도 주기적으로 리쥬란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가격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굉장히 비쌌는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뻐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통증은 좀 참을 수 있다. 피부가 전체적으로 약해져 있어서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내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 또는 화장품으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속건조가 좀 심하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A등급은 리투오와 셀르디엠입니다. 이 둘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트렌디한 스킨 부스터 시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급부상한 시술답게 기존에 따른 스킨 부스터들과는 결이 조금 달라요. 다른 스킨 부스터 시술들이 속건조, 모공, 주름 같은 특정 고민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리투오나 셀르디엠 같은 경우는 피부 재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피부 재생에 좋다고 말씀드렸던 리쥬란이 피부가 재생하도록 유도하는 시술이라면 리투오나 셀르디엠 같은 경우는 아예 피부가 회복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도 큰 문제 없이 받아보실 수 있는 시술입니다. 피부가 얇고 쉽게 자극받는 분들, 화장품 바르면 너무 따갑거나 붉어져서 근본적인 피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특히 잘 맞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리투와 셀르디엠을 둘 다 받아봤는데 공통적으로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마치 우리 피부에 필터를 씌운 것처럼 애기 피부처럼 깨끗이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조함이나 각질 때문에 화장이 뜨는 게 고민인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화장이 잘 돼서 좋다는 말씀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리투어와 셀르디엠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리투어와 셀르디엠은 성분이 같아요. 성분이 같기 때문에 둘 중 어떤 거를 맞으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건데, 다만 셀르디엠 같은 경우가 리투어보다 입자가 조금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즉각적이고 빠른 효과를 가져오실 수 있을 거고, 피부에 조금 더 고르게 얇게 깔려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요 리투어와 셀르디엠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스킨 부스터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비교적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보기보다는 다른 스킨 부스터 시술들을 경험해 보았는데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셨던 경우, 그런 경우에 이런 리투어나 셀르디엠 같은 스킨 부스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리투어와 셀르디엠은 피부가 정말 약하고 예민해서 피부 재생이 가장 중요하신 분들께 잘 맞는 시술입니다. 마지막으로 S등급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S등급 같은 경우는 효과, 만족도, 지속성 모든 면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시술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시술은 줄기세포 시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줄기세포 시술은 현재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선택될 시술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요즘 피부 시술 방향이 줄기세포와 같은 피부 재생 능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피부에 뭔가를 채워넣는 식으로 겉보기에 좀 예뻐 보이게 하는 쪽으로 가까웠다면, 요즘은 피부 건강, 피부 재생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이런 피부 재생 방면에서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줄기세포 시술입니다. 줄기세포의 핵심 원리는 간단해요. 내 혈액에서 피부 재생에 필요한 성분만 추출해서 다시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물질을 인위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내 혈액으로 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술인 거죠. 근데 재생이라고 하면 뭔가 상처가 낫는 그런 것만 떠오르는데, 정확히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피부 재생이라는 거는 손상받은 피부가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나면 피부톤도 점점 맑아지고 늘어진 모공도 정리가 되고 피부결도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필러처럼 맞고 나면 한 번에 확 달라지기보다는 피부가 안에서부터 천천히 재생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직후보다는 아무래도 2주나 3주 정도 지나야 요즘 피부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피부 상태가 한 단계 더 올라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앞서서 미래에 각광받을 시술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선 아무래도 현재는 가격이 조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정말 줄기세포 시술이 나에게 적절한 시술인지 상담을 해보고 시술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줄기세포 시술이다 보니까 시술 전에 본인의 혈액을 뽑아서 처리하는 체열 과정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스킨 부스터 시술에 비해서 시술 시간도 조금 더 필요하고 그만큼 과정도 좀 더 번거로운 면이 살짝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예산과 시간이 충분하다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시술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스킨 부스터는 스킨 보톡스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해서 꾸준히 제 얼굴에 셀프로 하고 있는 시술인데요. 효과 대비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시술을 꼽으라면 누구나 스킨 보톡스를 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술 같은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으면서 대부분의 피부 타입에서 체감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스킨 보톡스는 보톡스를 피부 전체에 아주 얇게 넓게 주입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인 보톡스가 주름을 펴기 위해 근육층에 작용을 하게 된다면 이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는 피부 얕은 표면 진피층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시술이 아니라 피부결과 피부 질감을 정리해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톡스를 피부 표면에 맞게 되면 잔주름이 싹 펴지면서 피부결이 굉장히 매끄러워질 뿐만 아니라 모공이 줄어들고 피지 분비가 조절되면서 번들거림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홍조도 개선이 되는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피부 한 톤이 밝아지면서
바르면서 깨끗해 보이는 효과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원장님, 근데 스킨 보톡스도 일반 보톡스처럼 잘 못 맞으면 얼굴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는 피부의 얕은 층에 아주 소량씩 얇게 펴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표정에 영향을 미칠 일은 거의 없고요. 보톡스를 맞고 표정이 어색해지는 이유는 표정에 관여를 하는 근육을 너무 과하게 마비를 시켰기 때문인데, 스킨 보톡스는 애초에 근육을 건드지 않죠. 물론 시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용량을 과하게 넣거나 준비 과정에서 희석이 잘못되면 표정에 영향을 갈 확률이 없지는 않겠지만, 일반 보톡스에 비해서 그럴 일이 발생할 확률은 훨씬 적은 편입니다. 이 밖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보톡스 제품에 따라서 국산이냐 수입이냐에 따라서 또 용량에 따라서 범위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스킨 부스터들에 비하면 대체로 낮은 가격대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속기간도 대략 한 3달에서 4달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잔주름이 살짝 보이기 시작할 때 다시 시술을 받으면 계속해서 탄력적인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술을 지성 피부, 모공이 넓은 피부, 홍조가 있는 피부, 주름이 깊지는 않지만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많은 피부인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스킨 부스터 티어를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감이 조금 오시나요? 정리하자면, 예산이 충분하고 내가 확실한 효과를 원한다면 줄기세포 시술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가성비 좋고 효과도 확실한 걸 원한다면 스킨 보톡스가 최고의 선택이 될 거고요. 내 피부 컨디션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검증된 안전한 시술을 원한다면 리쥬란을 추천드립니다. 심하게 예민하고 약한 피부라 내 피부가 튼튼하게 되면서 결도 같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면 리투오나 셀르디엠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공과 탄력, 흉터가 주요 고민이라면 주베록 스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조함이나 잔주름이 메인 고민이라면 스킨바이브나 리바이브를 선택해보세요. 물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람마다 피부 상태도 다르고 선호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피부 상태와 고민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 거예요. 같은 시술이라도 개인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한테 필요 없는 시술이면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비싼 시술을 받기보다는 중간 등급의 시술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리쥬란이나 스킨 보톡스 같은 걸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더 상위 시술을 고려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스킨 부스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운동하듯이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운동을 딱 한 번 열심히 했다고 해서 평생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스킨 부스터 선택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틈틈이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